안녕하세요. 조선일 평가사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여파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지급한다고 한 이후에 이제 화성 동탄 지역에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국가에서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고 이제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고 이 각각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과연 무엇이고 이게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시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국가에서 이런 제한들을 설정을 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이 검토해 보고요. 나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싸울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준인데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에 지정된 구역들이고 최근 이번에 설정된 데가 이제 구리시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화성시 동탄구 이렇게 3개 지역이 좀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해서 이번에 새롭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번에 지정이 된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거 하나만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도 같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각각의 제도가 뭐냐면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 갭 투자 방지에 좀 의미가 있는 제도다. 즉 실거주 의무를 부과를 해서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고 2년 동안 실거주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집을 팔 수가 없어서 매물 잠김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실거주 의무를 좀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가장 큰 제약은 결국에 대출 한도를 40% 아파트 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가장 큰 정책적인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못 받게 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차이점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주택자 분들이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올해 5월 10일부터 중단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 세율의 20%, 3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 세율의 30% 세율이 플러스 돼서 세금을 좀 많이 내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가 돼서 2주택 분들 같은 경우는 8%, 3주택 같은 경우는 12%의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좀 특징적인 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인가를 받아서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10년 동안 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제도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분들한테는 좀 강력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3가지 제도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앞에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정 주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도 지정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화성 동탄 그리고 구리 용인 기흥 모두 경기도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지사님이 지정을 하셨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주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을 시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그럼 이제 주체 위반으로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우리 장관님이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무주택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40%가 한도다. 근데 유주택자는 0%다. 이게 좀 강력한 제재. 집 있는 사람은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70%의 대출 한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좀 대출 받을 걱정을 조금 줄여도 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좀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는 거,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이라면은 은행에 미리 대출 한도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또 대출 한도를 3억 으로 한정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청약 자격이 굉장히 좀 엄격해지고, 사실상 가점제 비율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추첨제의 경우에도 75%는 무주택자가 추첨받게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주택자들은 청약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는 10억 원 초과인 경우에 45%의 세율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65%,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7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평가해드렸던 분 중에 가장 시세 차익이 많으셨던 분이 100억이 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30년 이상 보유를 하신 분이기는 하셨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들은 당연히 가능하시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이제 세율을 좀 깎아주는 그런 것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100억을 고스란히 다 요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억 초과하면 90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75% 하면은 한 67억, 거의 70억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지역에서 집을 처분하시려고 하는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세무사님과 미리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공급이 감소가 되게 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게 좀 됐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가파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셔서, 국가에서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좀 꺼내 들어도 그렇게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받는 침해가 커서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싸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허가구역 지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 라는 항고 소송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법 자체가 약간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좀 있어서 헌법의 위헌이니까 이 법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가 집을 못 팔게 돼서 생긴 손해,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우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집을 못 팔아서 결혼 작업을 마련을 못해서 파혼을 했다 한다면, 그 손해를 과연 국가를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 우리가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은 그 위법성의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서 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취소 소송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취소 소송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과연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 처분이 되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처분성이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고 적격. 소송을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그 소송으로 인해서 명확한 이익이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유자라면 당연히 이제 처분의 상대방이니까 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겠지만 일단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면서 나는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 입장을 통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소기간은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안달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시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고시 효력은 고시가 된 이후에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7월 5일부터 이 제도가 효력을 발생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5일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성이 있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처분성이 인정이 되냐 살펴보면 이게 2006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를 하고 이 허가받은 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송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고 적격도 인정될 수 있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주민이라면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되고요. 그런데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이건 이제 새만금 지역 에서 나온 판례인데 환경영향평가구역 밖의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인정할 수는 없고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수인 한도가 뭐냐면 내가 못 참겠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수인 한도라고 해요. 못 참겠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사게 됐다고 해서 이 소송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위법성 검토 측면에서는 그럼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 소송에서 결국에 승소하는 게 목적인데 승소할 수 있을지 어떤 위법 사유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 지역도 국가에서 지정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이 돼서 승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작용을 할 때는 이제 국민에게 어떠한 침해를 주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작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헌법적인 원칙, 비례의 원칙 같은 것을 지켜서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어떠한 지정 요건이 달성됐다고 해서 행정 주체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이라든지 시도지사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례 원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결국 지정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 이게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비례 원칙이 위반이 됩니다. 위법성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를 해서 조금 수요를 억제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 수단과 목적은 좀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이 과연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거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폭등하거나 너무 폭락을 하면 사이드카를 발동을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사이드카를 발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의무만 부과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익이 크냐, 이 재산권의 침해가 크냐 이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의 입장이나 이런 기조를 보면은 행정청의 재량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이 더 크다.
해서 이것은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될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평등의 원칙도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에 한정해서 이제 허가를 받으라고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왜 단독주택은 안 하고 나만 차별해? 왜 아파트만 허가 받으래? 라고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제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 평등의 원칙은 무조건 차별하지 마 이게 아니고 합리적인 차별은 해도 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가격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정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도 위법성의 사유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걸 주장할 수는 없을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 같은 거는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 23조의 좀 기본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고요. 헌법 14조에 이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제한한다.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이제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위헌 법률 심판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좀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취소돼봐야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손해가 발생을 했어. 내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고 나는 이걸 거래를 못해서 내가 사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도 못 갚고 있고 이자나 이런 부분에 손해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좀 전에 살펴봤던 어떤 요건이나 절차의 위법이 있다면 좀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그걸로 인한 그거에서 이제 공무원의 고의 과실도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위법성 자체가 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위법성이 입증이 안 되면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의 관건은 이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거를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 이 위법한 부분들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한 쟁점들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감정평가 법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이런 부동산 이슈를 접했을 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것처럼 어떠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좀 제기해 볼 수 있을까? 소송 요건이 될까? 이게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되는지 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어떤 소송 수단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항상 같이 연관 지어서 공부한 내용과 엮어서 생각하시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좀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사안포섭을 좀 남들보다 좀 능숙하게 잘 하셔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